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타캠에서 일단은 서피스로 모델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곡면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도면을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원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선은 이렇게 R60, R50, 그 다음에 R80 직선을 그려놓고 그래서 요거를 센터라인 직선 도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요걸 직선으로 해서 요걸 축으로 해서 곡면으로 회전 모델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곡면 3개를 가지고 해서 살두께 5mm가 되게끔 솔리드로 작업하지 않고요. 곡면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살두께 5mm가 되게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작업 평면은 정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작업 평면 정면, 그래픽 뷰도 정면 보기. 작업 평면 정면, 그래픽 뷰도 정면. 선 굵기를 제가 일부러 빔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화면을 보기가 좀 수월하게끔 굵게 정의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볼게요. 자, 먼저 크게 반을 그릴 거예요. 반. 사각형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은 여기가 바닥 요게를 축에 있는 요게를 원점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형태 그리기. 기준점은 먼저 오른쪽 하단 그리고 사각형의 너비가 108.63 나누기 반경만 치만 그릴 거예요. 108.63 아이고야 이거 공이 빠졌다. 나누기 2 그리고 엔터. 높이는 150 입력하고요. 엔터하고 실행 기준은 원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자동 배율.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닥이 직경이 60파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30 되게끔 여기를 일단은 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을 쓰겠습니다.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브레이크 그리고 여기서부터 30 되는 지점을 끊을 거예요. 잠깐 트림으로 갈게요. 트림의 확장값에다가 트림의 확장값 거꾸로 자르면 그러네.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30 엔터. 브레이크에 30 입력하고요. 여기에다 마우스로 클릭해 볼게요. 아이고, 자꾸 마이너스 30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30에서 늘어났네요. 그래서 값에 자를 거니까 마이너스 30 엔터하고 다시 오른쪽을 클릭했습니다. 여기 30.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직경이 40이니까요. 여기는 마이너스 20 엔터하고요. 오른쪽 부분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트림의 나누기 치우기에서 잘못했는 거랑 왼쪽 부분 여기에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로 끊어놓고 불필요한 건 지웠어요. 자, 그러면 키보드의 펑션키 F4 측정에 들어가서 밑에 선이 30mm, 위쪽 선은 20mm 맞는지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먼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면 R60이 있는데요. 이 R60의 중심점은 이걸 나타내요. 여기 있는 가상선에 여기 있는 점이 있는데요. 꺾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여기까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두점선에 수직선,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요. 대충 길이는 적당하게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R60. 자, 저번호 그리기 들어가서 먼저 한 녀석 첫 번째 반지름에 60을 입력하고요. 엔터. 자, 아이고야. 60 입력하고 엔터고요. 접할 도형은 여기 있는 보조선을 선택하고요. 접점은 여기 끝점을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남길 거는 왼쪽 아래쪽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완료 엔터.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점 여기가 이 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R50을 그리겠습니다. R50. 자, R50은 이 원호랑 R60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요게 제일 외곽에 돼 있는 이 치수에 있는 이 부분이랑 만나야 돼요. 접하는 곳이 원호랑 직선이에요. 접하는 곳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방법에서 저번호의 이 요소, 두 요소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 50,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접할 요소, 여기 있는 원호랑 직선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R80을 그릴 겁니다. R80을 그리는데요. 자, R80은 R50이랑 탄젠트하게, 얘가 쭉 아래로 더 연장이 됐을 때 탄젠트하게 만나고, 그 다음에 끝나는 끝점의 위치는 요게 돼요. 이 지점. 참고로 여기 치수가 참고 치수로 돼 있어 가지고요. 중심점 위치를 찾아 놓고 그 다음에 그려 놓고 트리밍을 해도 되는데요. 여기 있는 참고 치수는 정확한 값이라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겠지만 혹시 뒤에 있는 거는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안 하고 요게 접하고 이 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의 두 번째, 저번호의 점으로, 그리고 반지름 8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도형은요, 요게 R50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래쪽 부분을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통과점은 여기 있는 직선의 끝점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는 어떤 거냐면 이쪽으로, 여기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클릭. 자, 그리고 해서 이스케이프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호랑 연장이 되고 이 원호랑 만나야 되겠죠? 자, 먼저 요거는 요거를 두 개 지워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줄게요. 혹시 이게
트림에서 두 요소로 해서 만났을 때 이게 혹시라도 이렇게 벗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트림의 두 요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호랑 여기 있는 원호 선택해서 이렇게 만나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 원호가 쭉 연장돼서 여기서 탄젠트하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삐져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원호 남길 거랑 여기 있는 부분 선택해서 트리밍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은 그냥 나중에 치워도 되고요. 나누기 치우기 이 부분 여기에도 치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서피스 곡면으로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두께 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요 선은 없어도 돼요. 여기는 이 부분 없어도 됩니다. 그냥 딜리트로 치울게요. 선택하고 치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직선 축은 요게랑 딱 만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수입을 할 때 이게 선택이 안 되게끔 요거랑 이렇게 만나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아래쪽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얘랑 떨어지게끔 짧게 줄이거나. 자, 축은 조금 길게 늘려도 되고 줄여도 돼요. 단 요거 도형이랑 만나지 않게끔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트림 자르기 확장에 들어가서 트림의 점 트리밍, 남길 부분은 위쪽에, 자를 위치는 살짝 아래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축이랑 요거랑 멀리 떨어뜨렸어요.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축이, 이 직선이 회전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 곡면의 도형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서피스에서 회전 곡면 생성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자, 먼저 프로파일 커브는요, 체인으로 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전축을 선택을 할 때 여기 있는 Z축 축선상에 있는 직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침 회전 각도는 0도가 되고요. 끝 각도는 360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Alt S. 자, 그러면 서피스로 이렇게 곡면을 작업을 했고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위쪽 부분이 R60, 그 다음에 여기는 R80,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간에가 R50이죠. 여기 R50, 아래가 R80, 그 다음 바닥은 직선이니까 평면, 이렇게 곡면, 이렇게 곡면이 4개가 있습니다. 자, 두께 주기를 하는데 두께 값은 그래서 5mm입니다. 그러면 이게 곡면에서 두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곡면은 조각 나 있는 이 곡면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이를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합치는 기능은 마스터캠은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곡면 붙이는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곡면을 시트 곡면으로 변환을 하면, 이 곡면을 시트 곡면으로 변하면 얘를 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합친다는 것보다는 시트 곡면으로 변환할 겁니다. 그래서 시트 곡면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자, 솔리드에 보면 두께가 없는 솔리드를 시트 솔리드라고 합니다. 시트 솔리드.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변환. 곡면에서부터 솔리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변환할 곡면을 선택을 하라고 해요. 전체 선택. 컨트롤 A를 누를게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곡면 4개를 다 선택을 하고 완료,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오리지널 서피스 처리 방법이 있어요. 딜리트 삭제할 건지 묻는데요. 그냥 숨길게요. 블랭크로. 그래서 블랭크로 숨기겠습니다. 삭제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할게요. 변화가 벽자 모양이 이렇게 안 보여졌는데요. 마우스로 얘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여용어로 시트 곡면이라고 했는데요. 엄밀히 따져서 시트 곡면이 아니고 시트 솔리드. 두께가 없는 솔리드를 시트 솔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솔리드예요. 솔리드. 시트 솔리드. 그러면 그래서 두께가 없는 에서 시트 솔리드는 여기는 이제 두께 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트인데 얘를 두께를 주면 이제 일반 솔리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두께 주기가 있습니다. 솔리드 두께 주기예요. 그러면 시트 솔리드니까 두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 주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두께 값은 방향이 이렇게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기본 미리 보기가 나타났는데 자, 두께 값이 도면에서 5mm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방향이 기본 디폴트가 2라고 돼 있고요. 방향이 두 번째로 돼 있어요. 디렉션 2. 그래서 바깥쪽으로 두께가 먹었어요. 디렉션 1 하면요. 안쪽으로 화면을 살짝 돌려보시면 돼요. 안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디스턴스 1에 디렉션 1에 해서 5mm 두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시트 솔리드에서 두께를 주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솔리드 바디가 돼요. 요거 이제 시트 솔리드가 아닙니다. 두께가 있는 솔리드.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